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임산부의 수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신 중에는 호르몬의 변화가 나타나고 또 신체적인 변화도 많이 나타나죠. 더 나아가서 살이 찌고 또 배가 불러오면서 출산에 대한 걱정에 대한 심리적인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서 다양한 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산부의 약 50%가 불면증을 경험한다고 할 정도로 임산부의 수면 문제는 매우 흔한 문제입니다. 신체적으로 불편감, 또 변화하는 호르몬, 그리고 엄마가 되는 것에 대한 기대와 불안이 수많은 문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임산부가 겪는 대표적인 수면 문제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안전한 방법,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신을 하게 되면 왜 수면 문제가 생기는 걸까요? 첫 번째는 호르몬의 변화입니다. 임신을 하게 되면 프로게스테론과 에스트로겐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러한 증가된 프로게스테론으로 인해서 임산부들은 밤과 낮에 졸음이 잘 유발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높아진 프로게스테론은 깊은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높아진 에스트로겐은 체온을 상승시키고 교감신경계를 활성화시켜서 야간에 각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멜라토닌이 잘 분비되지 않거나 멜라토닌의 분비에 변화가 생겨서 생체 리듬이 불안정해질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신체적인 변화입니다. 태아가 커가면서 자궁이 커지게 되는데요. 커진 자궁은 방광을 압박해서 야간에 소변을 보는 야간요의 빈도가 증가되게 됩니다. 또한 임신 중에 높아진 심박동수로 인해서 잠이 더 방해될 수도 있습니다. 임신 후반기로 접어들게 되면 체온이 높아지고 땀이 많아져서 수면의 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높아진 체온과 땀은 멜라토닌의 분비를 억제하고 교감신경을 항진시켜서 좋은 잠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신경계의 번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뇌에는 시상하부 뇌하수체 부신축이라는 게 있는데요.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부위입니다. 그런데 임신 때문에 이러한 스트레스의 변화가 나타나서 걱정에 대한 대처 능력이 떨어지게 되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높아져서 불면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출산을 앞두게 되면 출산과 또 앞으로 육아를 할 아이들에 대한 걱정에 대해서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더욱 불면증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생생한 꿈이 나타나게 되고 악몽이 증가하게 되어서 임신 후반기에는 더 많은 꿈을 꾸게 되고 꿈 때문에 중간에 깨어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체적인 그리고 생리적인 변화 이외에도 임산부가 되게 되면 다양한 수면 문제가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 때문에 잠들기 어려운 인면장애나 불안과 스트레스로 인해서 불면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출산이 가까워지면서 태아가 커지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체중이 보통 임신 전보다 10kg 정도 증가하게 됩니다. 또 커진 태아로 인해서 복부가 압박하게 되는데요. 그 결과로 호흡이 어려워져서 평소에는 안 골던 코를 골게 되고 더 나아가서 수면 무호흡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임신 중에는 철분과 엽산이 떨어지고 부족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결과로 인해서 가족력이 있는 하지 불안 증후군 환자들의 경우에는 평소에는 다리가 저리지 않았으나 임신 후에 다리가 저리는 하지 불안 증후군이 나타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한 연구에 따르면 임신 후반기의 여성의 약 3분의 1은 하지 불안 증후군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또한 역류성 식도장애, 즉 역류성 식도염도 잘 생기게 되는데요. 임신으로 인해서 복부가 증가되면서 위식도 괄약근이 이완되어서 위산이 역류가 되면서 속쓰림이 나타나게 됩니다. 특히 임산부가 누웠을 때 속쓰림이 더 심하게 나타나서 잠자는 중에 자주 깨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뱃속에 아이가 있는 임산부들의 경우에 수면의 문제는 더욱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수면 부족은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피로감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기억력, 집중력, 감정 조절을 잘 되지 않아서 산후 우울증의 위험성이 잠을 못 자는 임산부들에서 더 많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 임산부의 만성 수면 부족은 임신성 당뇨나 임신성 고혈압 그리고 더 나아가서 조산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뱃속에 있는 태아 건강에도 나쁜 영향을 미쳐서요. 체중이 적은 아를 출산할 수도 있고 산소 공급이 저하돼서 태아가 위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임신 중에 적절하게 그리고 재빠르게 수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임산부가 보다 좋은 잠을 자기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소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면을 돕는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겁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깨어나야 합니다. 임신 후반기에 되면 체중이 늘고 몸이 피곤해서 더 늦게 일어나고 더 일찍 잠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능하면
같은 시간에 자고 깨도록 하는 것이 생체 리듬을 안정화시켜서 좋은 잠을 잘 수 있습니다. 낮잠은 30분 이내로 제한하시는 게 좋습니다. 30분이 넘어가게 되면 야간 수면의 질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침실의 온도는 18도에서 22도 정도로 낮게 유지하고 잠잘 때는 어두운 환경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수면 전에 멜라토닌의 분비를 억제하는 블루라이트를 차단해야 합니다. 스마트폰, TV, 컴퓨터의 사용을 제한하시기 바랍니다. 자연스럽게 잠이 오도록 하는 취침 루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취침 시간을 고정하고 잠자기 1시간 전부터 매일 같은 시간에 뇌와 신체를 이완하는 수면 스트레칭, 가벼운 요가, 명상, 복식호흡, 이완 훈련으로 구성되어 있는 취침 루틴을 하시면 점차 자연스럽게 일주일 리듬에 맞춰서 쉽게 잠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따뜻한 우유나 카모마일차, 라벤더 오일과 같은 아로마 오일을 사용하시게 되면 더 좋은 잠을 잘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영양소를 섭취하는 겁니다. 철분이나 마그네슘은 하지 불안 증후군을 완화할 수 있으니 임신 후에 하지 불안 증후군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철분이나 마그네슘을 자주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비타민 B6는 신경 안정과 기분 개선 그리고 멜라토닌 분비를 촉진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자주 드십시오. 칼슘과 칼륨도 추천합니다. 이 칼륨과 칼슘은 근육을 이완하고 다리에 쥐나는 경련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임신 중에 그리고 태아에 멜라토닌이 안전하다는 연구가 아직 없습니다. 따라서 임신 중에는 멜라토닌 복용을 권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감기가 걸릴 때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할 수 있는데요. 단기간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나 가능하면 담당 선생님하고 상의해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면제로 사용하는 벤조디아제핀 계열의 약물이나 항우울제인 트라조도는 임신부에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임신하게 되면 체중이 증가돼서 기도가 협착이 되면서 심한 코골이나 무호흡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만약에 코골이가 너무 심하거나 무호흡증이 너무 자주 나타나게 된다면 수면 다원 검사를 통해서 수면 무호흡증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확인하시고 심하다면 임신 중에라도 양압기 치료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면 자세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왼쪽으로 누워 주무시기 바랍니다. 수면 자세를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신 중에 가장 좋은 수면 자세는 왼쪽으로 누워서 다리를 살짝 구부린 자세입니다. 이러한 자세는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태아에게 산소와 영양 공급을 증가시킬 수 있고 콩팥과 심장의 부담을 줄이고 하지 부종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자는 것도 가능하지만 왼쪽으로 자는 것이 더 태아와 산모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잠을 잘 때 다양한 보조품을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임산부 전용의 바디 필로우를 사용하거나 무릎 사이에 얇은 베개를 넣고 주무시면 허리 부담이 감소되고 복부 아래에 작은 쿠션을 넣고 자게 되면 안정감이 증가되어서 좋은 잠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등을 바로 대고 똑바로 누워 자는 자세는 임신 초반기에는 가능하나 임신 후반기에는 피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잠을 자게 되면 자궁이 주요 혈관을 압박해서 혈액순환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허리 통증, 저혈압, 어지러움이 유발될 수도 있고요. 자기 전에 과식이나 카페인, 탄산 음료의 섭취는 제한하셔야 됩니다. 임신 중에 수면 문제는 매우 흔하지만 여러 가지 오늘 말씀드린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수면 습관을 개선하고 수면 환경을 조성하고 안전한 영양 보충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잠자기 좋은 자세인 왼쪽으로 돌아 누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합니다.